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자가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금기된 시장, 그 시장에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공 확률을 그만큼 높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니푸드 이석현 대표도요, 처음에 반찬 사업을 시작을 할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석현 대표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을 냈습니다. 그만큼 금기된 시장에 들어가서는 늘 성공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즉석 반찬 요리로 연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꿈이 미술이었어요. 언제든지 보는 것을 그대로 그릴 정도로 주변의 환경부터 시작해서 학교의 분위기, 그런 뭔가 인상적이거나 뭔가 담아두고 싶은 것은요, 이 화폭에다가 늘 담았습니다. 그래서 꿈도 미술학도였습니다. 실제로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꿈은 정말 어디로 가버리고요, 1981년에 인하대학교 섬유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CEO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한번 도전을 하면 반드시 성취를 합니다. 실제로 1987년에 코오롱 상사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본인은 머천다이즈, 상품을 기획하거나 계획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코오롱 상사의 스포츠사업본부 특방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정말 사회 초년병이 남 앞에 가서 이야기를 건네보십시오. 3분 말하면 말할 게 없습니다. 식은땀만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건을 사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뭐라도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글짓기를 해보셨죠?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글을 써보면요, 한 줄 써놓고요, 더 이상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글짓기 대회가 끝나갈 무렵에 막 급하게 쓰거든요. 그것은요, 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쁜 단어도 선택하고 예쁜 문장도 만들고 남들과 다르게 쓰고자 노력하고 꼭 내가 1등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까지 겹치면 그 문장은요, 한 문장만 쓰고 나면 다 쓴 거예요. 그런데 글을 잘 쓰려고 하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줄줄줄줄 풀어 쓰면 되거든요. 영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줄줄줄줄 풀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석현 대표는요, 안 되니까 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남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자기 혁신을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했는데 무려 출근 시간만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용하자. 처음에는 아주 편한 신문부터,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꼼꼼히 읽고 머릿속에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무협지도 읽고요, 역사소설도 읽고요, 주간지도 읽고요, 이러면서 소재를 많이 찾아내는 거예요. 소재를. 이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3달이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할 얘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물론 그 덕분에 자신감도 회복이 되고요, 이제는 3분이 아니라 30분도 거뜬하게 대화할 수 있을 만큼 말 주변이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정상을 많이 밟아보셨을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통쾌합니다. 세상이 눈아래 내려다 보이면 그때부터는 내가 우뚝 선 것 같잖아요. 반면에 그때는 정상에 서보면
아이고, 여기를 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생했느냐 하는 회의감도 들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영업이라는 자체, 본인 스스로가, 아니 남들까지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술을 접대하고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으쌰으쌰 하는 게 전부다는 거예요. 입사 동기들은 MD, 머천다이즈를 하면서 자기 실력들을 계속 일치월장 발전시키는데 나는 술 실력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취 욕구 자체가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성취 욕구가 잃어버리니까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결국은 부장님 면담을 합니다. 부장님, 저는 영업부 말고 MD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부서 이동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느 부장이 보내주겠습니까? 한 달에 영업을 3억 원이 넘는 규모를 하는 친구를 보내달란다고 보내주겠습니까? 오히려 부서원까지 나서서 왜 그래? 이석현 씨 그러지 마. 이석현 씨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해?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히려 회유하는 쪽이 더 바쁜 거예요. 그래서 새 출발의 첫 시작을요, 1993년에 3기 프랜차이즈라는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주로 국수를 만드는 그런 체인점이었어요. 다린방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국수를 상품화해서 뭔가 판로를 좀 더 개척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바로 이석현 대표를 뽑은 겁니다. 이석현 대표는 그날로 한 번 시작하면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이석현 대표는 정말로 국수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24시간 숙식까지 하면서 국수를 배우고 익히고 또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6개월 동안을 말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는 패키지화해서 거기에 웰빙을 더 붙여서 이젠 판매에 나섭니다. 근데 실제로 판매를 해보니까 거래처들마다 다 감탄사 연발이에요.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용 국수를 만든 데다가 여기를 패키징을 했고요. 여기에 웰빙을 더 붙였습니다. 당연히 더 단락할 수밖에요. 실제로 1994년에 대형 할인점이 막 인기를 막 끌 때거든요. 이석현 대표는 그것을 집중 공략합니다. 거기에 바로 다 집어넣습니다. 김스클럽,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 이런 곳에다가 패키징한 제품을 그야말로 쏟아붓습니다. 그만큼 뭔가 시작이 되면 이석현 대표는 끝을 보는 성격입니다. 당연히 거래처도 하나씩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의 달인 내지는 영업의 신이라는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으니까요. 판매는 점점 올라가고요. 이제는 영업의 신을 넘어서 영업의 전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했던 MD를 정확히 해내면서 여기에 영업을 자기가 갖고 있는 영업까지 합치니까 성공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요 늘 나쁜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997년 12월에 IMF 외환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타를 합니다. 당연히 3기 프랜차이즈는 회사가 부도가 나고요. 너무나 많은 차입 경영을 했기 때문에 그 차입 경영을 견딜 수가 없어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석현 대표도 본인의 뜻과는 달리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래도 영업의 신 내지는 영업의 전설까지 올라가 봤던 사람이니까 그만큼 인맥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다고 하니까 일을 시켜주는 겁니다. 일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석현 대표는
이 회사 저 회사를 떠돌아다니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밀려오는 공허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석현 대표가 나이가 40이 됐을 때, 그때가 2001년이었는데 뭔가 고개 숙인 남자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변화라. 남자가 고개를 계속 숙여서는 안 되는데 이 속에서 변화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고민에 고민이 빠집니다. 그때 과거 구호롱 상사 시절에 일본 출장을 갔을 때 반찬 가게에 대한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일본은 반찬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가게를 만들어서 파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치 어린 시절 담임선생님이 언젠가는 너네들도 물을 사 먹게 될 거다 하고 예언했듯이 말입니다. 그때 담임선생님이 말할 때 많은 친구들은 웃었습니다. 아니 뭐 지천으로 깔린 게 물인데 무슨 물을 사 먹습니까? 근데 지금 사 먹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것도 비싼 돈을 주고요. 이석현 대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찬도 가게가 돼서 많이 팔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점 핵가족화되어 가고요. 또 부부가 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반찬 가게가 필요한 거죠. 됐다. 내가 고개를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01년에 이석현 대표는 지니푸드를 창업을 합니다. 10년 할부로 냉장 탑차도 샀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자기가 배달하겠다는 거죠. 직접 배달해야지만이 현장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판매를 해봐야지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하나씩 수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스스로를. 사실 반찬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직접 챙기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이석현 대표는 이제 반찬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메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란 소비자입니다. 실제로 시장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시장을 순회합니다. 어떤 반찬이 잘 팔리는지, 어떤 식재료가 잘 팔리는지를 스스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사는 어떤 제품을 내놓는지 찾아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반찬 자료를 수천 개씩 모집한 다음에 스스로 만드는 거죠. 이런 김치 같은 기본 반찬부터 시작을 해서요. 실제로 적성 요리가 가능한 전이라든가 혹은 뭐 잡채라든가 이런 요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150여 종이나 개발했습니다. 그 속에는요, 다른 회사를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차별화를 집어넣습니다. 그 차별화가 즉석 요리입니다. 누구에게나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강화시켰던 겁니다. 그런 한편 즉석 요리를 만들어서 신뢰감을 확보하고요. 거기다가 이석현 대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웰빙을 드시는 겁니다. MSG를 사용 안 하겠다는 거죠. 실제 다시마, 멸치, 북어 이런 것을 만들어서요. 천연조미료를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이 모든 반찬들이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뛰어다닙니다. 신선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농가까지 직접 뛰어가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나 속이는 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다진 마늘 하나만 보자고요. 다진 마늘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을 양을 늘리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양파를 썰어서 다져서 같이 넣는다든가, 심지어는 무를 다져서 같이 넣기도 합니다. 이런 속임수를 다 방지하겠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가서 농가에서 식재료를 맛을 보고 그것을 직접 구입을 합니다. 산지 수입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연히 품질은 우수하고 가격은 내가 가락시장이나 도매시장에 가서 신선재료를 살 때보다는 저렴하고요. 그러면 반찬 맛도 당연히 우수하겠죠. 일석삼조인 거예요. 게다가 농가 판로는 계속 확대를 해주니까 이 농민은 더 많이 벌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현찰 결제를 하는 거예요. 주 단위로. 어느 순간부터는요, 현찰을 결제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주변이 날린 거예요. 나하고 거래하자고. 나는 진이참빵하고 내가 거래하겠다. 이 경쟁이 생기면요, 가격은 내려가거든요. 당연히 좋은 식재료들을 이제는 좀 더 싸게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싸게 들어오는 식재료는 결국 그 회사의 이석균 대표의 어떤 경쟁력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식재료, 또 가격이 싸고 또 맛있다고 하더라도요, 팔지 못하면 다 헛수고 아니에요. 이석균 대표는 마케팅에 고민합니다. 그렇다고 뭐 수만금을 들여서 여기저기 신문, TV에 광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찾았던 것이 블로그였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생각을 했다. 근데 사실 이석균 대표가 블로그를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죠. 또 팝니다. 책도 사보고요. 방송 제작물도 보고요. 그러면서 블로그를 열어요. 진이참방을. 그리고 블로그를 만든 다음에도요, 특이하게 운영합니다. 남들과 확실히 다르게 운영하는 게 레시피 공개하는 거예요. 반찬도 소개하고. 세상에 반찬 가게 사장님이 이 레시피를 공개하면 본인은 뭘 먹고 삽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공개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방문하니까 나는 신이 나서 자꾸 재미있는 컨텐츠를 올리는 거죠. 심지어는 식재료에 대한 것도 올리고 반찬에 대한 레시피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속하니까 당연히 파워블로거가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식재료를 가지고 있고 또 레시피를 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이 반찬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구입 문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은 올라가고 심지어 창업 문의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석균 대표는 이렇게 반찬을 만들듯이 남자라고 하더라도 아주 세심한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주부들이 반찬을 구매해 가면서 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이 반찬을 사갈 때 나는 반찬을 사가는 주부다 하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만든 것처럼 그렇게 가족에게 어필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이석균 대표는요, 바닥이 안이 훤히 보이는 그런 비닐봉투는 안 되겠다. 안이 보이지 않는 비닐봉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주부들이 어렵지 않게 넣어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닐봉지를 검은색으로 바꿉니다. 주부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내 마음을 훔쳐봤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점점 늘어나고요. 이 배려 자체가 돈이 됐던 겁니다. 조직이요, 소비자를 배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이것은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니까요.
영업사원도 충원하고 슈퍼바이저 제도, 쉽게 말하면 반찬 가게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신설을 하고요. 심지어 이제 홍보팀도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낙관 권한을 다 주는 거죠. 권한 위임을 하고요. 본인 스스로는 또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혁신을 하는 겁니다. 특히 반찬 가게 입지에 대해서는 이석균 대표가 무조건 하는 겁니다. 반찬 가게가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하는 결정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거니까요. 사실 지역에 따라서 입지 선정의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주거지역이나 사무실 지역, 이게 달라집니다.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후에 소득 수준이 어떻고 주거 형태가 어떻고 소비 행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가 많다. 그 말은요, 아이들 반찬을 많이 사간다. 학원, 학교, 병원이 많다. 이러면 그야말로 위생적인, 게다가 치료가 가능한 반찬들을 많이 사간다. 게다가 도시락까지 많이 사갈 거다. 그렇게 도시락 사업까지도 지원합니다. 그렇게 이석균 대표조차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에서 혁신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 나름대로 반찬 가게 남자가 하면 안 되겠더라. 당연히 여자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줌마들이 와서 수다 떨고 그리고 반찬을 사간다. 그리고 반찬 가게 할 정도의 그런 창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실패를 하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창업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100% 투자자금 환불을 할 수 있는 창업 보증제도 도입합니다.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늘 돈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석균 대표는요, 스스로 현장 혁신을 하면서 자신감을 확보하고요. 이제는 2브랜드, 3브랜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출액이 한 20억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석균 대표가 가지고 있는 원칙, 그 원칙 안에서 고객에게 정성을 들이고요. 또 정도로 걸어가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석균 대표는요, 그 원칙 경영 자체가 대한민국 반찬 1등 브랜드를 키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스스로 현장 혁신을 하면서 반찬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